정석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연습 문제 좀 빠르게 풀겠습니다. 빠르게 풀고요. 연습 문제 푸시면서 혹시 그래프를 안 그리셨다면 꼭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쓰이든 안 쓰이든 그래프를 한 번씩 그려봐야 되는 문제들인 겁니다. 그래프 없이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연습 문제 1번에 3번 보겠습니다. 세 점에 대해서 PO의 제곱 더하기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값을 최소로 하는 점 P의 좌표와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은 PO의 제곱 더하기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입니다. 그럼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식으로 푼다고 그랬어요? 그림 그려서 푼다고 그랬어요? 식으로 푼다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그려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건 제곱이 없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제곱이면 네, 왔습니다. 네, 찍고 들어오세요. 네. 제곱이면 루트가 없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2차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지금은 안 알려드렸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도형 문제를 풀면서 범용적인 형태의 풀이보다 아주 간단한 결론만 아는 풀이를 지향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났을 때 손도 못 댑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서술형 같은 거를 전혀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이건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세 점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이 될 거예요. 무게중심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 혹은 내후년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걸 딱 보고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결국 이건 무게중심이구나까지 알게 되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직접 계산도 해봐야 되고요. 그림도 그려보는 지금 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림도 한번 그리고 식에 대한 접근도 할 겁니다. O는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디예요? 2,0이니까 여기쯤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4,3입니다. 그러면 4하고 3. 여기쯤 있겠네요. B 4,3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게중심일 거라고 그랬죠? 무게중심이면 하나, 둘, 셋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나요?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이건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삼각형의 방법이었어요. 그 3분의 네, 3분의 분자에 오는 거 뭐예요? X좌표의 총합, 3분의 Y좌표의 총합이죠. 그럼 여기 3개 더하면 X좌표의 총합은 얼마냐면 6이네요. 6을 3으로 나눴으니까 2예요. 그럼 여기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 0,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1이네요.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2,1이 아마도 저거에 해당하는 최소값이 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P는 임의의 점입니다. 문제의 특별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임의의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P는 P, Q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그럼 P5의 제곱은 원래 루트 있어야 되는데 제곱이라서 루트 사라지고요. P, Q와 0,0 사이의 거리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PA의 제곱은 2,0하고 P, Q 사이의 거리니까 P-2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고요. PB의 제곱은 뭐가 돼요? P-4의 제곱 더하기 Q-3의 제곱이에요. 하기 전에 이 세 개를 더한다면 P에 대한 몇 차식이 되나요?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죠. 굳이 계산 안 해도. 2차죠. Q에 대해서 몇 차가 되나요? 2차죠. 그럼 이 친구의 결과물은, 세 개를 더한 결과물은 P에 대한 2차고요. Q에 대한 2차예요. P랑 Q는 별도로 돌아가는 친구입니다. P는 P대로 결론 내면 되고요. Q는 Q대로 결론 내면 돼요. 그럼 전체의 최소라는 건 P의 최소랑 Q의 최소를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무턱대고 식만 만들지 말고요. 어느 정도 설계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제는. 자, 그러면 P에 대한 2차예요. P에 전개했다고 생각하면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최고차의 개수 얼마예요?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P의 2차의 개수 얼마예요? 3이에요.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P는 아래로 볼록한 2차일 거예요. 그럼 이 친구의 최소값은 이 순간에 존재하겠죠. 꼭지점.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Q도 전개한다면 2차의 개수는 3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최소값은 역시 꼭지점에 존재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구했나요? 현우? 어떻게 구했나요? 꼭지점의 좌표. 저거요? 이 꼭지점에 그거 말고요. 선생님이 그거 말고 이 방법을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곱을 만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해 공식 앞부분.
마이너스 2차의 개수분의 2차의 개수 곱하기 2분의 1차의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하고 2차의 개수 여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2차의 개수 얼마예요? 3이죠. P의 2차의 개수 3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자 1차의 개수인데 1차의 개수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사실 이게 왜 P제곱이 돼 있냐면 P 빼기 0의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P, Q랑 0,0 사이의 X 좌표에 대한 내용이라 P 빼기 0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2차만 있고 1차가 없는데 만약에 전개식이 2차가 있다면 마이너스 2P 해서 개수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0이 있고요. 왜요? 이제 3번. 아니요. 연습 문제 3번인데. 연습 문제 3번이에요. 데이 2에 있는 겁니다. 데이 2까지 하는 게 숙제였었잖아요. 네네. 됐죠? 이 0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1차의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그건 마이너스 2 곱하기 2 온 거예요. 요 2가 어디서 왔어요? 사실 A점에 X좌표에서 온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죠? 이 4는 어디서 온 거예요? B점에 X좌표에서 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분모의 2, 마이너스 2A분의 B 했는데 요 2가 약분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면 마가 뿔뿔뿔로 변합니다. 그러면 3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4예요. 왜 이렇게 글씨 못 쓰냐? 3분의 0 더하기 2 더하기 4고 이 0이 어디서 왔다고요? 5점의 X좌표. 얘 어디서 왔어요? A점의 X좌표. 얘 어디서 왔어요? B점의 X좌표. 그럼 X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네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만 외우면 안 돼요. 과정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저런 거 외우라고 이야기 안 했죠? 몰라도 되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꼭 알아야지만 풀리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제곱의 합은 식으로 바꿔서 푼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놓고 나서 이거 결국 무게중심이네 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사실 그건 지금은. 그럼 그런 똑같은 개념으로 논다면 이 친구의 좌표는 3분의 y좌표의 총합이겠죠. 그럼 0, 0, 3이니까 3 해서 1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2,1이 바로 P의 좌표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문제에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P의 좌표 2,1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도 구하세요 되어 있는데 그 길이는 그냥 일일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그 최소값을 구하세요는 잘 안 나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푼다. 그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됐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몇 개 더 풀어보죠. 이거 1-5번입니다. 1-5번 보시면 점 G는 ABC의 무게중심이다. 근데 ABC의 좌표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G의 좌표도 안 나와 있고요. 뭐 문제에 그렇다고 ABC의 좌표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단원 1단원뿐만 아니고 이 평면 좌표에 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접근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형에 대한 내용을 좌표 평면에 뿌려서 이야기한다. 근데 지금 좌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럼 이건 뭘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도형의 특징으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좌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면 도형에 대한 특징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무렇게나 그릴 겁니다. A, B, C가 있고 무게중심 G가 있어요. 자, 그러면 G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무게중심 G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난 시간에 했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무슨 선의 교점이었죠? 누구의 교점이었어요? 이런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만 띡 가져가지 말고. 누구의 교점이었습니까? 어떤 선의 교점이었어요?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의 교점이에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조금 더 왜 중선의 교점인지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결론만 이야기해서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중선이니까 이렇게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같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은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중선의 교점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닮음을 활용한다면 이 중선을 꼭지각에서부터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이었어요.
네. 2대 1로 나누는 점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증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인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요. 무게중심까지 연결한 거리들이 나와 있네요. AG의 실제 거리는 4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BG의 실제 거리는 3. 그 다음에 CG의 실제 거리는 5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BC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중선 이야기 나왔죠? 여러분들 중선하면 중학교 2학년 내용으로는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 내용이 있고요. 우리 이번에 배운 내용 중에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된다. 원래는 증명을 하는 과정으로 보여줬던 건데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누구누구의 중선 정리 있었어요. 파포스의 중선 정리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방금 중선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한 수업 내용이니까요. 그럼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중선에 대한 내용으로 A, B, C하고 M이 있으면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은 중선의 제곱 더하기 남은 친구의 제곱의 합의 무엇이다? 2배다. 이건 외우자고 했습니다. 중선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쓰이든 안 쓰이든 이게 떠올라야 돼요. 됐습니까? 실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키워드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선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고 중선이란 말이 들으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길이에요. 그럼 우리 요 길이만 구해도 되겠네요. 2배니까.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이 삼각형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얘기네요. 연결이 됩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럼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쓰면 되네. 이거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3, 5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x일 거고 우리는 여기 길이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길이는 다시 한번 무게중심의 특징 중에 하나인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를 쓰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2죠. 그럼 다 구했네요. 여기에 넣어서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2배에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2x는 얼마냐? 이거 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적으실 때 뭐만 적어놓으면 돼요?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셨다면 중선의 교점이나 2대 1이라는 걸 기억을 못하셨으면 그 내용하고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활용한다. 이것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계산식을 다 적지 말고. 알겠습니까? 적으세요. 1-7번입니다. 1-7번 OPQ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얼마냐라고 나왔어요. 1-7번입니다. OPQ의 무게중심의 좌표고 5는 원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0입니다. 그러면 P랑 Q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 뭐라고요? X좌표를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를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이야기가 뭘로 변했냐면 PQ에 5는 나와 있으니까 PQ의 X좌표, Y좌표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PQ의 X좌표의 합과 Y좌표의 합이 얼마인지만 구해도 됩니다. 결국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근데 P랑 Q는 뭐라고 문제에 나와 있냐면 P는 OA의 중점이래요. 그럼 P는 OA의 중점이고요. Q는 뭐래요? OB의 중점이랍니다. 근데 A랑 B가 어딘지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온 건 뭐예요? R에 대해서 나왔어요. R은 누구의 중점이래요? AB의 중점이래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A, B의 X좌표를 구하면 그 X좌표랑 O의 X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사실 P의 X좌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X좌표를 구해서 O의 X좌표 0하고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Q의 X좌표가 나오네요. 그럼 아까 PQ의 X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눈다가 무게중심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A, B의 X좌표를 구해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PQ의 X좌표를 구한다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PQ의 X좌표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A, B의 X좌표의 합을 구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A점을 현재 문제에서 모르니까 A를 A1, A2, B를 A2, 왜 A로 써? B1, B2로 놓는다면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어딘가 A가 있고 여기 어딘가 B가 있으면 둘 더해서 정확히 가운데가 얘니까 A1 더하기 B1이 반으로 나눴더니 12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도 반으로 나누면 18이 나온다. 됐습니까? 네. 근데 우리 P는 OA의 중점이니까 O는 0,0이고 A는 A1, A2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중점은 2분의 A1, 2분의 A2가 중점이겠죠. 그럼 P의 좌표는 사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네. 똑같은 이야기로 Q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B1, 2분의 B2가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을 더해서 얼마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을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A1 더하기 A1 더하기 B1이죠? 이걸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온다고요. 0이라서 생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3분의 2분의 A2 더하기 B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A1하고 B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A1 더하기 B1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A2 더하기 B2가 얼마인지 나왔죠. 그리고 정확히 분자에서 원하는 2로 나눈 것까지 있으니까 요거 얼마? 12. 요거 얼마? 18. 그러면 4, 6이 최종답이 되겠네요. 이건 A점하고 B점이 어디 있는지는 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하지 않아도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설계를 하시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중에 어떤 걸 찾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론 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채점 0,0, 3,4, 3,4, A 3,4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B 여기 있네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삼각형 만들었는데 문제에서 AOB니까 여기 각을 말하는 거네요. 여기 각을 무엇하고 있대요? 2등분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뭐예요? 각의 2등분선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선 첫 번째 아니요, 무게중심 아니에요. 무게중심 중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중선 아니에요. 이거 길이 대 이거 길이는 이거 길이 대 이거 길이랑 같다. 요거요. 요건 고등부 내용에서도 계속 쓰이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이 문제에서는 안 쓰이지만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내심이 됩니다. 그것도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아직 중학생이니까 거기까지는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내심에 대한 내용은 쓰지 않고요. 요것만 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A, B와 만난 이 점의 좌표 D라고 놓을게요. D를 구하세요. 기 때문에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몇 대 몇인지 길이 B를 구한다면 얘네 둘의 내분점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B가 알면 되기 때문에 요거 길이 대 요거 길이 구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3,0부터 0,0이니까 길이 3이고요. 0,0부터 3,4요. 3, 4네요. 실제 길이 3, 4니까 이거 길이 얼마예요? 3대 4대? 5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5입니다. 됐죠? 정수비 같은 건 이제 기억을 합시다. 이건 어차피 여러분도 시험 봐야 돼요. 자, 그럼 이거 대 이거 길이비가 3대 5고요. 그러면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마이너스 3,0 여기로 적었어요. 그 다음에 3,4 해서 여기서부터 길이 3이고요. 여기서부터는 5입니다. 5대 3하고 3대 5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서 맞춰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5니까 8분의 3에 곱해지는 거 3이라고 5에 곱해지는 거 마이너스 15 8분의 12 플러스 0이네요. 자, 그럼 이거 얼마죠? 8분의 마이너스 6이네요. 8분의 12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3, 4분의 3이 되겠네요. 아니죠? 맞나요? 2죠. 미쳤네요. 2분의 3.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저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죠. 10번이
살짝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선 이렇게 안 나오고 문제에 A랑 B의 A랑 B의 좌표를 알려줘요. 좌표를 알려주는데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좀 생략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오니까 A, B의 좌표를 고정시킬게요. A, B의 좌표를 고정시키지 않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A, B의 좌표를 아예 고정시켜 버릴게요. A, B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A, O, B가 90도고 OA가 4니까요. A는 여기쯤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4,0에 A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90도라고 했어요. A, O, B가 90도라고 했으니까 이 위쪽에 B가 있다고 생각해서 B의 좌표는 0,2라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 A 있고 여기 B 있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켰습니다. 이렇게로 바꾸고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에서 전피의 자취를 구하세요 해가지고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취의 방정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최종 답은 어떤 모양이다 이걸 원한 건데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 여기 어딘가 P가 있다고요. 여기 어딘가 P인데 P는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P, Q라고 놓겠습니다. 이걸 결국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을 자취의 방정식 할 때는 P, Q로 놓고 이게 1번. 두 번째 뭐였어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PA의 제곱 빼기 PB의 제곱은 얼마? 12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게요. PA의 제곱은 P-4의 제곱 더하기 Q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요. 빼기 하고요. P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이 되겠죠. 그게 12라고요. 자, 전개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창공식 쓰셔도 됩니다. 합창공식 쓸게요. 이렇게를 한 번 더해서 쓰면 2P-4고요. 이렇게를 빼면 -4가 붙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역시 합창공식 쓸 겁니다. 한 번은 더해서 쓰면 2Q-2고요. 한 번은 얘에서 얘를 빼면 2만 남겠네요. 는 10이에요. 그러면 2로 나눠서요. 6하고 2, -2 이렇게 하고요.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4P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2Q -2 -6은 0이라 -4P 플러스 2Q 그 다음에 얼마니? 8 -2 -6이니까 0이네요. 0. 그러면 넘기면 4P는 2Q고요. 그러면 Q는 2P가 됩니다. 나왔네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 가장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P자리에 X, Q자리에 Y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네. P자리에 X, Q자리에 Y 적으면 2X는 Y. 그럼 이거 뭐라고요? Y는 2X 위에 점이면 된다고요. Y는 2X면 여기 1,2를 지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점 P가 있으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점을 고정시킨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문제에선 점 고정시키는 걸로 나오지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럼 해설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90도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점하고 5를 지나는 어떤 직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고정시키고 아 저거식이 y는 2x구나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됐죠? 네. 네. 답만 이렇게 적지 말라니까요. 이런 아무 의미 없어요. 답 없어요. 답 없어요. 할아버지가 데려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늦게 가지 말고 11시 반쯤 가세요. 자, 리마인드 문제 할게요. 그 다음에 부교재도 해야 되거든요. 부교재 하는 거는 이따가 수업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그때 해보도록 하죠. 리마인드 1일차에 29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거 없나요? 주말에 했었던 거 아니에요? 100분 테스트에 있었죠. 100분 테스트에 있었죠. 맞았나요? 저거 모르는데. 끝나고 채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설까지 막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안 봤어요? 저 몇 번쯤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의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좀 다르게 물어보죠.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8제곱에 관련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8제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건 제곱이나 세제곱까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얘는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의 제곱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4제곱 더하기 4제곱 한 적 없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하고 관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했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에 관련된 내용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는 늘 있어야 돼요. 문제랑 상관없이. a 더하기 b, a 빼기 b 차, a 곱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4개 중에 2개가 있으면 나머지 2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이건 2개 있으면 나머지 관계에 의해서 완전 제곱식이나 이런 관계에 의해서 나머지 친구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A 자리에 X가 온 거고 B 자리에 X분의 1이 온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X분의 1, X 빼기 X분의 1의 절대값, X 곱하기 X분의 1, X제곱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분의 1 됩니다. 이 4개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2개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늘 얼마죠? X값에 관계없이? 1이죠. 그럼 우린 이 3개 중에 하나만 알면 남은 2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이야기에 의하면 구해야 되는 값이네. 그죠? 그럼 우리는 저걸 통해 이거나 아니면 이걸 구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얘나 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저식을 보고. 안 돼. 자, 얘나 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있죠. x로 나누면 돼. x로 나누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필요를 찾아서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x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x분의 1은 0이고 x 더하기 x분의 1은 루트 5의 음수배가 되겠네요. 그럼 나왔네요. 이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그럼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는 x 더하기 x, 왜 있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빼기 2니까 3이네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3이에요, 3. 근데 이게 되려면 여기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2를 빼면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해보시면 나와요. 됐죠? 그러면 이게 얼마였다고요? 3이었어요.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2니까 얘는 7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거에서 2를 빼면 x 8제곱 더하기 야이씨 x 8제곱 더하기 x 8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7이라고요. 그럼 49 빼기 2니까 47이 되겠죠. 됐습니까? 뭐예요? 생각을 저걸 딱 보고 x로 나눠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서 필요한 게 뭐고 가지고 있는 게 뭐니까 뭐를 더 찾아볼까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공식에 없는 내용들은 당연히 일부는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해요. 만약에 9제곱 더하기 9제곱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예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이 떠올라야죠. 그리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결국엔 이 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모두.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못 외워서 못 풀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런 거. 됐죠? 10분 쉬었다가 진도 나가고 문제 마저 좀 풀어보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건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목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은 한 95%는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데이 3에 적으시면 됩니다. 데이 3에. 데이 3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뭐랑 똑같냐면 1차 함수랑 똑같아요.
1차 함수와 거의 유사한데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친구가 두 친구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포함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조금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식이라고요, 식. 식인데 그 식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직선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1차 함수 X축 있고 Y축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 이거를 예를 들면 Y는 뭐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썼죠. 이런 식으로 쓴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큰 틀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1차 함수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종류의 이야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특징을 기본으로 깔고 몇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되는 친구가 누구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친구인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뭐예요? 몇 가지 이야기를 똑같이 해볼까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해 볼까요? X축과 평행한 친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Y축과 무엇이라고도 볼 수 있냐면 수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X좌표는 다 달라요. 근데 Y좌표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2면 이 친구들은 모두 Y값이 여기 1,2, 2,2, 3,2, 4,2, 여기 2분의 1, 2, 3분의 1,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X좌표는 모두 다르지만 Y좌표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Y는 2 이런 형태로 적습니다. 그럼 이건 1차 함수는 아니에요. X에 대해 1차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큰 틀 중에 1차는 아니지만 직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뭐냐면 Y는 하고 여기에 상수 형태가 붙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이야기한다면 우리 X축은 식으로 표현하면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공수원에서 되게 많이 했죠. X축은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 모두 다르지만 Y좌표가 모두 얼마예요? 0입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배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수원하고 공수투를 한꺼번에 배워야 뭔가 이야기가 사실은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중에 1차 함수, 그 다음에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친구였어요. 그럼 두 번째로 늦게 다니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늦게 온 시간 곱하기 이만큼 무릎 꿇고 수업할 거예요. 시끄러워요. 선생님 말 맞습니다.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 5분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고 얘도 직선이죠. 얘를 표현한다면 뭐가 되냐면 Y축과 무엇 하는 거예요? 평행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해석을 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운다? 기억한다. 뭐 해석한다 정도겠죠. 그 다음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X축과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수직이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은 Y값은 모두 달라요. 근데 X값이 모두 마이너스 1로 같습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이에요.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예요. 즉 어떤 형태? X는 상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구조를 띄려면 Y는 꼴로 정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은 맞는데 1차 함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의 1차 함수까지 합치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요거 똑같이 해보죠. 뭐냐면 Y축을 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Y축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X값이 모두 얼마예요? 이 위에 있는 친구들 X값 모두 얼마예요?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 x값 모두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x는 0이 y축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 기억나요? y절편 구할 때 x에 0 넣고 나오는 y값 찾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x절편 구할 때 y에 0 넣고 나오는 x값 찾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리고 얘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즉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요.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y는 꼴로 정리를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꼴로 정리할 거고, 이걸 우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즉 x, y가 모두 항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식에 y가 없죠. x가 없죠. x, y 모두 다 있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1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0이 아니고 0이 아니니까 살아있어서. 근데 만약에 a는 0이에요. 근데 b는 0이 아니에요. 그럼 a가 없으니까 요 부분이 없어서 by는 c니까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렇게 생기는 친구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닌데 b가 0이에요. 그러면 b가 0이니까 이게 사라져서 x는 얼마 형태니까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그림은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루진 않지만 a가 0이고 b가 0이죠? 그럼 직선이 아니에요. 그럼 점입니다. 점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a도 0이고 b도 0이면 직선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95%는 1차 함수, 나머지 5%는 x축과 평행, y축과 평행인 조금 다른 형태의 함수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요게 전체 이야기 중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적으시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고, 사실 두 직선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뭐냐면 1차 함수 두 개의 위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그걸 수식으로 바꿔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 하나는 L이라고 놓고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니까요. 1차 함수가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m이라고 놓고 요거는 이제 수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개수라는 의미로 A'이라고 적습니다. A'x 더하기 B'y, C'은 0 이렇게 적을 거예요. A랑 A'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프라임으로 적냐면 A 모두 이 식들의 X의 개수구나. B 모두 Y의 개수구나. 이걸 A, B, C, D, E, F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수학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건 보통 프라임을 많이 붙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자, 생각을 해보죠. 두 직선이 만난다 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한다가 있을 거고요. 만난다의 일부긴 한데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도 있어요. 수직인 경우는 지금 설명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우기만 할 거니까 지금은 잠시 뺄게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어떤 직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직선이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 직선이 평행해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차 함수로 생각해 보세요. 평행한 두 직선이라는 건 뭐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해가 뭐예요? 근이 뭐예요? x의 값?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 근인.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다는 이야기일까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울기가 같다는 건
일치하는 친구도 기울기가 같습니다. 근데 뭐는 다르냐면요. 이 친구는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y축이 있다면 y절편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x절편이 다르다고 해도 되는데 y절편이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우니까 y절편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예요. 그러면 평행합니다. 기울기 같고 y절편도 만약에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직선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울기가 평행하지 않다예요. 그죠? 평행하지 않다.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죠? 얘는 기울기 1이에요. 근데 얘는 0.9입니다. 0.99예요. 그러면 평행처럼 보이지만 점점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난다는 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그럼 분명히 어디선가 만날 거예요. 그리고 y절편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y절편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직관적인 이야기죠? 이걸 식으로 이야기해보죠. 자, 그래서 이걸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쓰던 거 잠시만 멈춰주세요. 표로 만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용어로는 이게 뭐냐면 한 점에서 무엇? 만난다가 되는 겁니다.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평행하다가 될 거예요. 그럼 다른 표현으로 평행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치한다. 그리고 원래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긴 한데 중요해서 이렇게. 너무 이건 수직이다.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옆으로 좀 수직으로 할게요.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거 수직이다. 수직이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되려면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증명하지 않을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기울기가 다르다죠? 그럼 얘네 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 식이 이거랑 이거라고 그랬죠? 이 두 개예요.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기울기 구하려면 우리 y는 꼴로 정리했을 때 x의 개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y는 꼴로 정리해 볼게요. 이거 똑같은 식을 y는 꼴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고요. 이 친구도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y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돼요. 이거 기울기 누구예요? 이거 기울기 누구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이거 기울기 누구예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달라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걸 살짝 식을 변형할게요. 왜 변형하는지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같은 식인데 변형만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음수배하고요. 그 다음에 a 프라임으로 나누고요. b를 곱할 거예요. 됐죠? 왜 그렇게 하는지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즉 양변에 뭔 짓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a 프라임분의 b를 곱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프라임분의 a가 돼요. 얘는 뭐가 되냐면 b 프라임분의 b가 되고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같지 않다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요. 평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라고요. 그럼 기울기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하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누군가요? 마이너스 b분의 c죠? 여기 y절편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하고 다르다예요. 그럼 이거 정리한 건 위에 썼네요. 옆에 썼어요. 그럼 이거 정리한 건 뭐가 되냐면 a 프라임분의 a가 b 프라임분의 b랑 같다가 됩니다. 구조 똑같은데 다르다와 같다인 것 뿐이니까요. 됐죠? 그럼 이것도 뭘 할 거냐면 곱하기 양변에 마이너스 c 프라임분의 b를 곱할 거예요. 이건 잠깐 암산해 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c 프라임분의 b를 곱하면 뭐가 되나요? c 프라임분의 c 되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나요? B 프라임분의 B.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어요. 그럼 얘랑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다. 뭐라고요? C'분의 C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됐죠? 같은 의미인데 형태만 변형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인지 마지막에 보면 나오고요. 일치한다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같으면서 Y절편도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마이너스 B'분의 C'과 같다 하면 되고, 그럼 얘랑 똑같은데 이게 다르다가 아니고 같다로만 바뀌면 되죠. 그럼 뭐예요? A'분의 A가 B'분의 B랑 같으면서 C'분의 C랑 같다가 됩니다. 이 짓을 왜 하고 있냐면요. A'분의 A 뭐예요? X좌표의 개수비입니다. X의 개수의 B예요. X의 개수비. 그 다음에 B'분의 B는 Y의 개수비예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X의 개수비랑 Y의 개수비가 다르면 딱 보고 아 이건 둘이 기울기가 다른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X의 개수비와 Y의 개수비가 같은데 상수의 개수비가 다르면 평행한 두 직선이구나. 모두 같으면 아, 이 두 직선은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1, 1분의 1이니까 1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 두 직선은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걸 개수만 보고 다이렉트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요. 여기도 예를 들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고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에요. 그럼 4분의 2,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2분의 1이죠. 근데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3은 2분의 1이 아니죠. 그럼 얘는 직선 평행하고 y절편이 다르니까 기울기 갖고 y절편 다르니까 평행하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고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이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똑같잖아요. 그럼 사실 같은 식이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사실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왜 이딴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1차함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다 됩니다. 1차함수로 바꿔서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이 관계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가. 그래서 왜 그런지 풀어서 설명드렸고요. 자, 이거요. 외웁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왜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외워야 돼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럼 안 외워도 되는 거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서 기울기 뭐였죠? 여기서 기울기 뭐였어요? 마이너스 B분의 A. 여기서 기울기는요? 방금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 없애고요. 분모에 있는 거 양변에 곱하고 음수배까지 하면 A'A'은 마이너스 B'B'이 돼서 AA' 더하기 B'B'이 0이면 사실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두 개가 수직이다. 인데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외우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저 증명 안 할게요. 지금은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이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 함수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다 풀립니다. 근데 이건 문제를 조금 빨리 풀기 위한 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건 외워야 됩니다. 증명이 불가능한 구조라 외워야 돼요. 알겠죠? 적으세요. 그리고 보려고 마음이 급합니다. 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반 이상은 썼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예요. 식 만드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뭐랑 똑같냐면요. 1차 함수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1차 함수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는 꼴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요. 특수한 x축과 수직이거나 y축과 수직인 친구만 따로 다루면 되는 거라 그건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건 1차 함수의 기본인 y는 ax 플러스 b로 놓도록 하죠. 자, 그럼 우리 a 보고 뭐라고 불렀죠?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기울기고요. 아마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의 의미는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우리말로 풀었으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참고로 선생님하고 방학 때 하신 분들은 이 내용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뭐였죠? y절편이었어요. y절편이고 의미는 그래프가 누구와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자, 만난다라는 거예요. 방학 때 겁나 했네요. 만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만나서 생기는 점, 교점이죠? 교점 이야기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연립 방정식의 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기도 했고 늘 하기도 했어요.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y축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x는 0이에요. 그래서 x는 0과 연립을 하는 거라서 문제에 주어진 식에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y절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1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1차 함수랑 똑같고요. 그럼 이걸 식을 구할 때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데 기울기를 m이라고 놓을 거고요. 여기서는 a로 났는데 m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한 점을 x1, y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구하면 y는 기울기 m에 x-x1 더하기 y1이 될 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평행이동의 개념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은 중간고사 직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거 방학 때 설명드렸습니다. 외우자고만 하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었냐면 한 점하고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점을 x1, y1 또 다른 한 점을 x2, y2라고 놓는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울기는 점 두 개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기준 잡으셔야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기준 잡으셔도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x좌표를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면 y좌표도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뺍니다. 반대도 돼요.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x1에서 x2를 뺄 거면 y좌표도 저 친구의 y좌표에서 두 번째 친구의 y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 나왔네요. 점은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쓸게요. 그럼 y는 여기 뭐 와야 돼요? 기울기 와야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길게 쓰긴 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기울기하고 x 마이너스 이거 쓰기로 했으니까 x2 더하기 y2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또 다른 점이 되는 겁니다. 위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내용 직선의 방정식의 해석 방법입니다. 해석 방법이고요. 두 종류, 세 종류까지 있는데 그 세 종류 이야기는 사실상 세 번째 이야기는 직선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어려워서 두 종류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고요. y 절편이 변동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기울기는 2로 고정인데 y절편이 k라고요. k 값에 따라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석돼요? 기울기 2인 친구인데 k가 1이면 이만큼, 2면 이만큼, 3이면 이만큼, 0이면 이만큼 이런 식으로 평행한 친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동되는 친구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y는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x, y 말고 m이라는 친구도 있죠? m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함수에서 x, y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면 지나는 점입니다. 맞죠?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지난다예요. 어디에 대입할 거냐면 x, y에 대입했을 때. 근데 지금 m이 있어서 문제라 이걸 살짝 변형을 해서 m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m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m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눠서 다시 쓸 겁니다. 그럼 y 더하기 3은 기울기 m에 x 플러스 2가 돼요. 맞습니까? 같은 식이죠? 같은 식이죠? 그럼 보세요. x에 마이너스 2를 넣고 y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주어진 식이 0은 m 곱하기 0이 됩니다. 맞나요? 즉 이걸 0으로 만들고 이걸 0으로 만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 식은 m이 얼마인지 몰라도 성립하죠. x의 이 값을, xy의 이 값을 넣으니까 성립해. 넣었을 때 성립하면 뭐라고요? 네, 맞아요. 지난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m이 얼마인지 몰라도 무조건 이 점은 지나는 친구라고요. 뭐예요? 한 점 고정인 친구인 거예요. 근데 기울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기울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2분의 1일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니까 마치 기울기가 변동돼서 회전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대충 여기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면 이 정도 느낌으로, 2면 이 정도, 2분의 1이면 이 정도, 마이너스 1이면 이 정도 이런 식이니까 마치 여기를 고정해서 기울기에 따라 회전하는 것처럼 애가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엔 이렇게 해석이 되냐 이렇게 해석이 되냐에 따라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두 가지 해석 방법이라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미지수가 m 말고 더 있거나 혹은 이걸로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직선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직선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론 끝입니다. 적으시고요. 해당하는 문제 몇 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2-3입니다. 예제 문제 풀이하는 것도 이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그 부분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2-3에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3의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 45도인 직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4를 지난데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X축 양의 방향이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 방향을 X축 양의 방향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5도라고 했죠? 이건 약속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재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재서 이렇게 45도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니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하는데 여기가 45도라고요. 그리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여기 수직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45도네요. 그럼 이게 결국 특수각이 됩니다. 특수각이 돼서 1대1대 루트 2예요. 그럼 x의 변화량 1이고 y의 변화량도 1이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1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냐면 탄젠트 한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게 온다면 이건 뭐랑 똑같냐면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적어드릴 테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탄젠트에 대한 내용은 중3 내용에 있습니다. 중3 2학기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탄젠트는 기울기랑 같구나 하고 3개 적어드릴 테니까 외우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대수 배우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외워서 푼다고 생각할게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유리원 여러분이 하세요. 탄젠트 45도는 1이고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트 3 곱하면 얘 되고 여기에 루트 3 곱하면 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간다면 이 친구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 45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돌려 표현했지만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를 돌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기울기가 1이고 2,4를 지난다고요. 그럼 y는 기울기 1에 x-2 더하기 4. 이게 식이 돼서 정리하면 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이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게 45도면서 2,4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싶어서요. 4번 볼게요. 2-3의 4번이요. 2-3의 4번 보면 x 플러스 3y는 3의 수직이래요. 자, 요거 기울기 얼마인가요? y는 꼴로 정리하면 기울기 얼마 되나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수직인 친구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역수 취하고 음수 취하면 됩니다. 3이란 이야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는 이 친구의 수직이니까 기울기 3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과 2x 마이너스 y는 10, 마이너스 10의 교점이래요. 교점 뭐라고 그랬어요? 연립방 정식의 근이라고 그랬죠. 두 개를 연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립할 거고요. 밑에 친구의 2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밑에 친구의 2배 하면 4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0. 둘 더 하면 되겠습니다. 둘 더 하면 7x는 마이너스 21이네요.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3이면서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아까 전에 구하는 식에 넣어보면 뭐가 되냐면 y는 기울기 3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라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4. 정리하면 3x 플러스 9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5. 이게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딴 생각을 하니까 자꾸 없다고 그러지, 시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무슨 생각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 있는 게 뭐야? 자, 무슨 생각했어? 얘기해줘. 없게 만들어버리기 전에 빨리.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 말을 하다 말아. 응? 좋아하는 애입니까? 남자예요. 남자 좋아할 수도 있죠. 네? 남자 좋아할 수도 있지. 저 지금 살짝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노승현이 지가 잘못해놓고서 음. 시윤이라는 애한테 맞았거든요. 음. 근데 음. 몰라. 그게 근데 그런 생각은 지금 불필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걔가 상황 기준서에 절 써가지고 죄가 없다면 별거 아니고 죄가 있으면 달게 받으면 됩니다. 그 애가 좀 심각한 애가. 그 말을 잘 지어내기로 소문났어. 만약에 정말로 지어낸 거면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해 줄 거고요.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다른 친구들이 안 도와주겠죠. 네가 이상한 새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말 나온 김에 이야기 드리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타인의 기준하고 나의 기준은 다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내 기준에선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기준에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들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행위들은.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가 사실 불명확합니다. 누구네 집에서는 손으로 밥 먹는 게 당연한데 누구네 집에서는 숟가락을 꼭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난쟁이랑 물려가지고 이렇게 한 대 쳤는데 그걸로 학폭 봐봐. 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의 기준인 거잖아. 놀리면 때려도 된다가 너의 기준이잖아. 근데 남들의 기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놀리면 그대로 놀려야지 왜 때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너 기준에선 툭 친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때린 거일 수도 있다니까? 딱밤보다 약하게 했어요. 그건 네 기준이라는 거야. 네 기준이라는 거지. 딱밤보다 약해도 상대의 몸에 손을 댔으니까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게 그쪽 이야기인 거지. 손을 댔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맘대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도 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게 심해지면 결국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죽여도 돼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이슈는 팼는데 왜 저를 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있겠죠. 상황 진술서에 16줄 중에서 저를 13줄 쓰고 이시윤을 3줄 썼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가서 해명하면 되지. 근데 아까 전처럼 제가 놀려서 나도 때렸어요는 전혀 해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살 때렸는데 그게 뭐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네. 오늘까지만 보겠네요, 현우는. 자, 2개. 아이씨, 벌써 51분이야.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 하나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2-5번입니다. 기본 문제 2-5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2-5번 보시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한 직선 위에 어딘가 A, 1,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B 하고 K, K-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C 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아주 정석적인 풀이 방법, 이렇게 고전적인 풀이 방법 형태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걸 넣어서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거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점 하나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같고 이 기울기가 같으면 일직선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랑 또는 이 점하고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도 점 하나가 공유되기 때문에 결국엔 일직선상에 있다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또 다른 두 점,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같다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점 하나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A, B의 기울기는 1-K분의 K-K-2가 되고요. 이게 얘랑 얘로 할게요. 기준이고요. 그러면 1 맞죠? 1 얘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4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동량 정리할 거 좀 정리할게요. 그러면 1-K분의 2는 K분의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분모에 있는 거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면 2K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K가 됩니다. 넘기고 넘기면 2K는 4. K 얼마? 2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다 나갔고요. 20분. 이따가 20분 시간에 뭐 할 거냐면 과제 몇 개 좀 더 풀어드릴게요. 몇 개 좀 더 풀어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앉을 겁니까, 집에 가서? 그래요. 자, 리마인드 2일차에 한 문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리마인드 2일차에 18번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과제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투데이는 이따가 4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입해서 풀어야지 아닙니다. 그건 쉬운 문제만이에요. 항등식 형태로 검산식을 쓰고 그 검산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18번입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수치 대입이 있고 개수 비교가 있고 직접 나누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는 직접 나눈다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18번 보시면 fx를 뭘로 나누래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x에다 뿔마 루트 2를 넣어야
루트 2도 아니죠. 여기서는 뿔마 루트 2i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검산식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x제곱 곱하기 qx, 몰라요. 문제 안 나왔으니까 더하기 나머지가 나왔네요. 2x 플러스 1이라고요. 자,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그거 아니라고요. 이걸 0 만드는 걸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집어넣는 거지. 이걸 보자마자 0 넣는 걸 집어넣는다. 틀립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래요. 그럼 몫이 생길 거고요. 2차니까 나머지가 1차 형태라 ax 플러스 b가 생길 건데 문제에선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이제 3 넣어서 구하세요 인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3 넣어서 구하세요니까 여기다 3을 넣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3 넣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q1x가 얼마인지 f3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하려고요. fx의 제곱을 직접 구해볼 거예요. fx가 누구라고요? 얘예요, 얘. 얘는 다시 보면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죠. 너무 다 쪼개지 말고 항 두 개의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fx의 제곱을 다시 한번 적는다면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qx 이 덩어리에 2x 플러스 1이라는 한 개의 덩어리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2x 따로 1 따로 해서 항 나누지 마시고요. 이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서 자 우리 항 두 개짜리 거듭제곱 어떻게 했냐면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 2의 곱 그리고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qx의 제곱이에요. 이거의 제곱인데 두 번 쓸게요. 그냥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될 거고요. 더하기 2배의 2의 곱이에요. x제곱 플러스 2 qx 이거에 곱하기 2x 플러스 1이고요. 마지막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앞에 거의 제곱 2배 2의 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겁니다. 그럼 우린 이걸 뭘로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fx의 제곱이 하나, 둘, 세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x제곱 플러스 2로 각각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몫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에 나머지 있을 거고 나머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몫들의 합이 전체 몫인 q1x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쓰이진 않을 겁니다.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인 ax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13을 3으로 나누면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죠? 근데 13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6 더하기 7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 0이고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죠? 이 몫들의 합이 전체 몫이 된 거고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된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몫들의 합이 전체 몫, 각각의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인데 문제에서 몫에 대해 물어본 게 아니니까 나머지만 구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식을 뭘로 나눈다고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인수로 있네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머지 얼마예요? 0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이 친구에 분명히 x제곱 플러스 2가 있죠. 그러면 얘도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인 거예요. 그럼 얘는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몇 차입니까? 2차죠? 2차를 몇 차로 나누는 거예요? 2차로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직접 쓸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에요. 얘를 뭘로 나누자고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여기에 와야 되는 거 4 오면 되겠죠? 그래서 빼면 4x 마이너스 7이에요. 1차니까 이게 나머지겠네요? 그럼 여기 나머지는 4x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의 합이 뭐가 된다고요? 전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ax 플러스 b 이게 뭐가 된다고요? 4x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뭐예요? 대입해서 푸는 문제 아니에요. 항등식의 개념을 활용해서 직접 나누는 문제입니다. 근데 덧셈으로 되어 있는 애들의 각각의
나눴을 때 목들의 합이 전체 목,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대입해서 푸는 것도 아니고 직접 전개하는 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사실은 나머지 정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적으세요. 아마 많이 못 푸셨는데 21번입니다. 풀기 전에 물어보죠. 21번 푸신 분 있나요? 그림 그렸나요? 그림 안 그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그림 안 그리면 만약에 맞았다면 우연히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설명들을 통해서 답이 두 종류 나올 수 있고 그림을 그려봐야 두 개 중에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 그리라고 그랬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3,1이래요. 3,1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써 있어요. 두 번째 줄. 두 점 A, B에 대해서 점 B의 방향으로 그은 A, B의 연장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점 B의 방향으로 그은 A, B의 연장선이니까 점 B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었다는 이야기겠죠. 이쪽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선 위에 어딘가 점 C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AB는 2BC입니다. 그럼 AB 대 BC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하면 이 내항을 곱해서 2BC가 나와야 되니까 2 대 외항을 곱해서 3AB가 나와야 되니까 3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AB 대 BC의 길이비가 2 대 3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 구조라면 AB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BC의 길이가 3이라고요. 그럼 BC의 길이는 이게 2니까 이거의 1.5배인 뭐 여기쯤 대충 떨어지겠네요. 근데 이건 이쪽으로 간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 C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었다면 이것도 되는데 어디도 되냐면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3에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쓰여 있으니까 B방향으로 간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기 떨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그림에 의해서 한 개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3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게 A, B의 바깥에 생기나요? 안에 생기나요? C가. A, B의 바깥에 생겨요? 안에 생겨요? 바깥에 생기죠? 그럼 원래 외분 공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외분 공식을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 배운 건 내분밖에 없죠? 굳이 내분의 개념을 쓴다면 A, C의 안에 B가 있으니까 A, C를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B다. 이 개념을 쓸 겁니다. 물론 외분을 쓰셔도 돼요. 근데 교육과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C점 몰라요. C점 A, B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A, B를 몇 대 몇? 2 대 3으로 내분하고 있는 점이 우리 B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에 의하면 2 더하기 3이니까 5분의 2A 마이너스 6, 5분의 2B 마이너스 3인데 B의 좌표 나왔잖아요. 몇 콤마면? 3,1. 그럼 A 얼마인지 B 얼마인지 나오겠죠. 본인이 외분 아시면 외분 쓰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지금은 쓰지 마세요. 지금은 교육과정 내로 해결하는 거 하고 그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외분의 개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기에 존재하고 외분이지만 실제로는 내분으로 푼다 입니다. 시간 조금 오버되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볼 거예요. 이럴 테스트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똑같이 30분. 부교재랑 정석의 사이 정도. 60점은 과제를 해왔다면 충분히 나올 겁니다. 60점 넘으면 안 고쳐. 아니요, 고치죠. 60점 미만이면 제시가 있을 거라니까요. 제시에다가 붙이기. 고치는 건 몇 점이든 고쳐요. 아, 제시 어디요? 제시는 끝나고 본다니까요. 제시는 끝나고 해요. 제시는 끝나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다 풀었다고 10시 반 전에 제출하고 못 갑니다. 왜요? 내 맘인데요. 선생님이 옛날에 해봤더니 5분 만에 쓰고 그냥 제출하고 가. 그리고 다음날 10점 이렇게 나와요. 그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있어서 30분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했는데 그것도 60점 미만이죠? 주말에 나올 겁니다. 그건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따로 문자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자, 행복하죠? 32번입니다. 32번이에요. 이거 하고 오늘은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이요. 숙제 33번까지였어요. 이거 뭐예요? 그 리마인드 21번. 뭐 해야 되는? 교재였어. 참으세요. 아니야, 안 참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러잖아. 아, 참으면 현우도 똑같은 소리를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전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32번 보죠.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3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풀어드렸던 정성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숫자 구조만 조금 다르고 정성 문제랑 똑같아서 됐고요. 32번 보시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이 무엇인지 전혀 설명 없죠? 임의의 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P라고 놓을 거고요. 첫 번째인 P, Q라고 놓을 겁니다. 제약사항 없으니까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만약에 X축 위의 점이라면 P, 0, Y축 위의 점이라면 0, Q 이런 식으로 놓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같은 거리에 있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PA는 PB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 식에 맞춰서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바꿀 겁니다. 그럼 PA는 마이너스 1,2와 이거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Q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PA고요. 루트 PB는요. 3,0이니까요. P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선생님이 안 한 거 있네요. 뭐냐면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마이너스 1,2면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0이면 여기쯤 있겠네요. 그럼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둘의 가운데인 점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배운 거 중에 있네요.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의 중점 구해도 여기 P 써도 되겠네요. 그럼 이 개념을 확장하면 오늘 배운 거긴 해요.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등변 삼각형의 개념 때문에 늘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인 선을 그으면 늘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고 본인이 도형에 대한 영역이 많다면 이렇게 해서 아 이거 결국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수직이등분선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단 일반적인 방법인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PQ 그리고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든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건 아주 나중에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딱 보고 아이고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네 이렇게 바로 갈 수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럼 이거 루트 있으니까 양변에 제곱해서 루트 없애고요. 이거 P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이거 넘어가면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잖아요. 더하기 Q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요. 역시 넘어가면 Q 제곱이에요. 제곱하고 넘겼습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라 한 번은 더해서 쓰면 2P 마이너스 2고요. 한 번은 빼서 쓰면 4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전개해버릴게요. 그냥 할까? 네, 한 번 더해서 쓰면 2Q 마이너스 2고요. 한 번은 얘에서 얘를 빼서 쓰면은 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는 0이에요. 자, 그럼 요거 약분되네요. 요거 마이너스 1 남고요. 여기 2 남아요. 전개해서 정리합니다. 4P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2Q 플러스 2는 0이라 4P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간단한 형태로 2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은 0. 됐네요. PQ 등호가 들어간 식 제일 간단한 식으로 됐습니다. 그럼 P 자리에 X, Q 자리에 Y 넣어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또는 Y는 2X 마이너스 1이고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이 둘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또는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시험 보겠습니다. 1일 테스트 볼 거고요. 지금 25분이